자, 화들짝 놀랐다가 하고 살짝 아쉬움이 느껴질 그런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이 이 아이돌 며느리를 볼 뻔했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유준 기자,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아이돌 며느리를 볼 뻔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 뜨겁게 달군 연예계 핫 이슈인데요. 네. 레인보우라는 걸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누군지 설명 좀 해주세요. 김무성 의원의 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신 사람은 이제 국제시장에서 현악공 선생으로 보는 배우 고윤 씨입니다. 네. 김무성 의원의 아들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아들입니다. 네. 이 사람에 관한 열애 소식이 오늘 오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화면에 보시면 좀 나올 것 같은데 레인보우의 멤버였던 고우리 씨입니다. 네. 왼쪽에 사진에 나오는 분인데 이분이 테니스 동호회에서 둘이 만났고요. 둘 다 1988년생 동갑내기입니다. 네. 그래서 서로 친해지게 되고 그래서 또 가까운 사이가 돼서 열애설이 퍼졌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할 때만 해도 열애설로 계속 돼 있었는데요.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직전에 이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열애가 아니고 친한 친구 관계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가 했던 소식이라고 제가 앞부분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배우 고윤 씨, 김무성 전 대표의 아들, 이 영화상에 나온 이 장면을 잠깐 보셨는데 목소리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ODS 도련이 역할을 맡은 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950년도에 철없는 도련님이 자원했다면서 제 모습이 도련님 지키겠다고 같이 입대하면서 그 전쟁 상황에서 이제 아주 막간의 브로맨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예요.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배우 고윤 씨, 본명이 김종민 씨인데, 처음에 김무성 전 대표가 아들 연기를 엄청 반대를 했다면서요. 그런데 또 나중에 막상 연기를 하고 나니까 아들 사투리는 또 김무성 전 대표가 가르쳐줬다고요, 아버지가? 네, 맞습니다. 아들이 원래 미국에 있는 리하이대 회계학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이 학교 되게 명문인데요. 그래서 좀 이 가문이 원래 김용주 씨라고 할아버지가 원래 전남방직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가의 집안이기 때문에 혹은 아버지처럼 정치를 했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고윤 씨가요, 연극의 연출부 막내부터 일을 시작해서 연기를 차곡차곡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꽤나 대중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자 아버지가 또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이 김무성 전 대표, 약간 무뚝뚝하면서 따뜻하게 챙겨주는 경상도 사나이의 전형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는데, 아닌 척하면서요 또 아들을 은근히 챙기나 봅니다. 국제시장 본 다음에 눈물까지 훔쳤다고 하는데, 지난 대선 기간에 고향을 찾아서 아들 이야기 자랑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표님 아들님분도 이번 운동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촬영이 있어가지고 못 내려간다나. 그래서 주연도 못하는 그런 엑스트라 배우하면서 무슨 촬영 핑계냐. 저 순간에도 굉장히 좀 무뚝뚝하면서, 그러면서 속으로는 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원래 친구 2에도 출연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고윤 씨가. 그런데 그때 이제 그게 부산 쪽, 무대가 부산 쪽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부산 사투리를 써야 되는데, 네. 이 김무성 전 대표는 부산에서 활동을 했지만 아들은 부산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 사투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좋다, 내가 이제 알려주겠다. 네. 해서 부산 사투리를 욕으로 이제 막 알려주고 이런 걸 이제 좀 했는데, 네. 김무성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아버지로서 도저히 못할 짓이더라. 사투리를 막 욕으로 이 아들한테 가르쳐주고 한다는 게 뭐 이러면서 이제 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 같은 것들을 표현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가상의 이제 시부모님과 이제 부부로 했었는데, 사실 이 부인 최양옥 교수죠. 예, 명지대 교수죠.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했던 아내를 지금 김무성 전 대표는 같이 살고 있는 거고요. 자, 고우리 씨도 가수였으니까 좀 어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고우리 씨는 원래 무용을 전공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걸그룹에서는 래퍼를 담당했습니다. 아하. 근데 굉장히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배우로 전향하면서 대중 앞에 다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진짜 열애 자, 아니래요? 네? 진짜 열애 아니래요? 본인들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뉴스 한참 준비하고 방송 시작 직전에 입장 발표했는데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일 뿐이다라고 열애를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건 모르죠. 근데 저는 남녀간에.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뭐가? 젊은 미혼 남녀가 네. 친한 사이와 열애의 경계선은 뭘까요? 이게 좀 궁금해요. 뭔데요? 저도 모르죠. 굉장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많이 거예요.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을 것 요즘 뭐 썸도 있고요. 자, 썸 전 단계도 이 있고. 장면을 굉장히 저희가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과 지금 아들 고윤 씨입니다. 둘이 같은 사람인 줄 알았죠. 닮았는데요? 눈이 진짜 닮았죠. 눈매와 미소. 자,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왼쪽은 김무성 전 대표의 젊은 시절이고 오른쪽은 아들 배우 고윤 씨의 요즘 모습입니다. 자, 누가 더 잘생겼나요? 다른 거 모르게 닮았으니까 네. 고윤 씨가 나이 들면 아버지처럼 되겠네요. 김무성 전 대표도 처음에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아버지인 김영주 전 전방위장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김무성 전 대표 아들도 고윤 씨가 처음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네. 굉장히 반대를 했지만 네. 본인의 뜻을 또 나중에는 존중해서 네. 지원해주는 똑같이 닮았습니다. 이대가. 그렇군요. 어린 시절에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살아온 생장 과정도, 성장 과정도 닮았군요. 알겠습니다. 자, 7가지 이야기 살펴봤고요. 8. 저 안철수 오는 8월 27일에 치러질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저 안철수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 결국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원래는요,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었는데 미뤄지고 4시간을 미뤄서 오후 3시에 결국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고심했다라는 흔적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11시에 이제 발표되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당의 중진 의원들도 만나고 의원들 만났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국민의당 내부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하고 찬반 양론에 굉장히 갈리는 거죠. 아시겠지만 국민의당은 사실 개파도 복잡합니다. 호남이 있고 안철수 대표의 지지 세력이 있으면 크게 양분되면요. 네. 그러니까 호남 쪽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호남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몇몇 의원들이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를 워낙 또 반대하는 기류가 있었고 네. 그렇지만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들은 지지를 하고 그러니까 그 흐름들을 좀 조율하기 위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11시에서 3시로 조금 시간을 좀 연기한 것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밤 늦게까지 관계자들이 모여서 출마 아니면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여기서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에게 출마를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어젯밤에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11시 이후에 계속 발표가 미뤄지면서 결국엔 3시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지금 전화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네네. 자, 오늘 3시에 있었던 안철수 전 대표의 발표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안철수 대표께서 당대표 출마하는 것을 적극 반대했지만,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오후 3시에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 안 대표께서 연락을 주셔서 계속 만류를 했지만, 본인이 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 네. 특히 8월 11일 등록 기일이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생각을 고쳐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출마 등록 기일까지도 아직도 날이 남아있으니 그때까지라도
결심을 다시 되돌려라. 지금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 이 만류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요. 지금 우리가 대선 패배를 하고 네. 엊그제까지 이 리베이트 또 제보 조작 이런 것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네. 또 안철수 대표께서도 불과 며칠 전에 보다 깊은 성찰의 기회를 갖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또 저는 누구보다도 안철수 후보 대표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네. 조금 더 성찰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큰 그림을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우리 당 40명 국회의원 중 불과 극소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서너 사람 외에는 다 반대를 하고 있고, 네. 당내에서도 고문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안철수 대표가 거둬들여야 된다. 네. 드립니다. 지금 국민의당 내에서 12명의 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고, 지금 박지원 대표님께서도 사실은 이 탈당도 불사한다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탈당을 불사한다는 말씀은 하지 않았고요. 네. 어제 제가 1시간 동안 안철수 대표에게 강한 요구를 했어요. 네. 이 자리에서 상임 고문 등 고문단들이 탈당을 하겠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지. 네. 제가 탈당하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한 게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 내의 분위기를 전달을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실제 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도 굉장히 격앙돼가지고 네. 그러한 전화를 많이 해오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당의 혼란과 분열은 막아야 된다. 네. 그리고 이번에 안철수 전 대표가 왜 당대표로 출마하려고 하는지 네. 그 내용, 그 충정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당내에서 노력하자. 네네. 그러면서 사실 창업자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달라. 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모양새로 보면요, 회사가 어려울 때 이 회사를 처음에 문을 연 사람이 그 어려움을 짊어지고 가는 게 모양새는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만류하시는 이유가 호남 민심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창업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잘 처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은 안철수 전 대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당의 가장 큰 자산이고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네. 이런 분이 과연 지금 아직도 국민들은 대선 패배와 여러 가지 충격을 가지고 있는데 나타날 필요가 있겠느냐. 네. 그러한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코 안철수 전 대표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방금 호남 민심 얘기를 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홈베이스인 호남을 놓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호남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을, 우리 국민의당이 호남을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자랑이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네. 그런데 솔직히 호남에서 안철수 대표가 다시 등판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여론이 안 좋습니다. 아하. 저에게도 많은 항의가 오고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만 네네. 그러한 호남 민심도 생각을 해야 된다. 네. 물론 비호남권에서는 그러면은 국민의당이 호남당이냐? 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방금 그걸 여쭈려고 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호남만 가지고도 승리할 수 없고 네. 호남을 빼고도 승리할 수 없는 게 네. 국민의당이고 민주당이었습니다. 네. 지금 통합민주당이
과연 홈베이스가 어딥니까?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는 호남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는 지키고 있는 가진 이 호남을 왜 버리려고 하느냐? 네. 그것은 옳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변인 바쁘신데 저희 전화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박지원 전 대표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마 반대 성명서를 냈던 의원들 12명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자, 지금 안철수 출마는 정당 정치에 있어서 책임 원칙에도 맞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었고 대선 패배도 지금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마당에서 또 지금 당권에 도전하는 것 모양새가 안 좋다. 이런 지금 지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일단 대선에서 패배를 했고 네. 그랬을 때는 대선에서 승리한 사람이 뭔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열어주고 네. 충분히 어떤 본인이 뜻한 말을 만들어 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한데 지금 보면은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이제 홍준표 대표 체제가 탄생을 했고 국민의당도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출마하는 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지난 대선에서 2위와 3위 했던 후보들이 불과 지금 3달도 안 돼서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좀 국민들이 보기에 모양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명분이 뭐냐라는 거죠. 네. 명분이 좀 없다라는 거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쉬어야 어떤 휴식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네. 뭔가를 또 채우려면 자기를 비워야 되는데 네. 지금 이 80여일의 기간은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뭔가 좀 이른바 자성과 성찰을 통해서 거듭나는 그런 기간으로 보기에는 너무 짧지 않느냐 네. 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박지원 전 대표에게 제가 호남 민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일단은 뭐 안철수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다시 됐을 경우에 호남 민심이 돌아설 것이다. 굉장히 험하다. 지금 불만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당 내에는 호남계, 비호남계 뭐 이렇게 그쪽으로 확 갈리는 지금 분위기네요. 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국민의당이라는 당 자체가 안철수 전 대표 호남 중심들이 어쩌면 동거정부처럼 선택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총선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 당대표 선거 같은 어떤 그 당내 선거에서 보면 항상 안철수계와 호남계 사이에 어떤 그 대립이랄까 경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는 것처럼 호남계와 비호남계 어떤 구도가 성립되는 건데 네. 글쎄요, 제가 조금 무리한 추측일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이 네. 국민의당 내에서 호남계와 저는 결별을 선언하는 거라고 봅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가 한 얘기들 중에서 제 귀를 딱 잡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전국 정당 만들겠다는 거랑 네. 젊은 인재를 수혈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반대가 뭐죠? 호남입니다. 그리고 동교동계. 동교동계입니다. 네. 젊은 인재에 반대되는 아하. 것이 호남 다선 의원입니다. 네. 그럼 국민의당의 호남 다선 의원은 아무래도 약간 오래된 분들이고 호남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과 결별하고 나는 아하. 젊은 전국 정당을 나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선언을 보여서 네. 글쎄요. 약간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전당대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 국민의당에서 안철수계와 호남계의 결별은 저는 이제 기정사실된 건 아니겠나. 그래서 소규모의 저는 야당을 중심으로 여야가에서의 정계 개편이 조금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조금 전에 저와 전화 통화에서는 호남 민심이 굉장히 험하다, 돌아선다 했는데 실제로 안 후보에 대해서 호남 민심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실제로 호남 민심 같은 경우에 좀 시기상조다라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일단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이뿐만이 아니고 이 제보 조작 사건 때문에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안철수 대표가 대표로 나오겠다라는 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호남 민심을 이 같은 경우에 또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 역력합니다. 지금 저희가 시민 인터뷰를 좀 실제로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젊은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시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말로만 통합하면서 정작 자기네 당을 통합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안철수 전 대표가 만든 당이니까 네. 창업주로서 다시 나와서 당을 재건했으면 한다. 이런 네. 얘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기자들 문답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바른정당과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안철수 전 후보의 회견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같이 하는 정치 세력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아하.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김 변호사가 얘기했던 이른바 호남파와 비호남파의 어떤 결별, 그리고 바른정당과의 향후의 연대, 네. 이런 가능성들이 조금 더 높아진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어떤 면에서 보면 공통적인 조직력의 열세라는 공통적인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 당시에는 바른정당과는 절대 같이 합치지 않을 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또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오늘 저는 출마 선언을 쭉 보면서 제가 가장 눈에 들어온 건 그거였습니다. 아하. 같이 하는 정치 세력을 두텁게 네. 하겠다. 이것이 향후에 어떤 이 지방선거를 앞둔 소규모의 정계 개편을 염두에 네. 두고 이미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얘기를 쭉 여기 네 분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이 그냥 그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